안녕하십니까. 택시방송 임명식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날 조합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은평지부 신현주 대의원을 선거법 위반 처분으로 결정을 하면서 대의원의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건 제19대 이사장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 피고인 은평지부 신현주 대의원. 피신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피신고인은 조합정관 제36조 제6항 제2호 및 제7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으며 비선거권이 제한되나 본 사건의 위반 경중을 감안하여 대의원 자격정지 1년과 결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비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 피신고인의 신분관계. 피신고인은 2019년 11월 26일 치러진 제19대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서 은평지부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신고인이 국처리의 업적으로 기재한 이 가항의 내용이 국처리 후보가 제18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행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타다 퇴출은 택시 사기단체와 함께 부가세 신고액 상향 등은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등과 공통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즉 신고인은 국처리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국처리 활동 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였는 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한다. 피신고인은 개인 페이스북에 국처리 후보자 지지글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사적 공간이며 사용자가 전송하는 형태가 아닌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공간이라 전부 형태가 아니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 주장하나 만약 피신고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사적 공간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이유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동규정 제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함으로 이유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결론은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신고인이 국처리 후보자의 활동 사항 등 관하여 허위 과장된 사실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동규정 제34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된다. 피신고인은 제19대 대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을 포함한 조합원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지지로 당선된 대의원이라는 점과 대의원 활동사항 및 본 사건의 위반 경중을 감안하여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2021년 6월 21일 그리고 본부 선거관리위원장 위원들 5명 전부 다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신현주 대의원님은 부당하다. 그래서 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걸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신현주 대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 읽어봐 드리기 전에 서울경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양천지부의 김무 대의원과 강서지부의 손모 대의원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걸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 냈습니다. 이제 양천지부의 박모 조합원이 이제 그 차순선 전 후보하고 양천지부의 김모 대의원, 강서지부의 손모 대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신고를 했었는데 사건 제19대 이사장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 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15일 날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인 박진원의 신청은 이유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신현주 대의원은 선거법 위반 처분을 하고 양천지부의 김모 대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처분하고 강서지부의 손모 대의원도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차순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충청도에 중도일보라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기사가 통상적이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선거 공고 후 인터뷰로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인쇄물의 배부 등 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보물에 그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1호 회화 수료라는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서 그것도 선거관리규정 이제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제33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보물에 개인택시 복장 무료 지급은 조합비 지출로 옷을 구매해서 조합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무료 지급이 아니니 선거관리규정 제33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후보자 공고의 학력 미기재는 후보자 등록서류 미비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제18조 후보자 등록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5번째는 후보자 홍보 영상에 나오는 장안충전소는 피신고인의 충전소 업적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제33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양천지부 김모 대의원은 제19대 이사장 선거 기간 중
피신고인이 발송한 문자 내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서지부의 손모 대의원은 단체 톡방에 피신고인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니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요, 검토 피신고인 차순선 후보의 이제 선거법 위반 신고 들은 거에 대해서 중도 일부 기사가 통상적이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선거 공고 후 인터뷰, 중도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격유지검사 수검 지시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수검 지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통상적인 인터뷰로 인쇄물이 배포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이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인터뷰해서 방송 나갔는데 이건 차순선 후보가 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보물 양력에 기재한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1호위와 수료는 학력 부풀리기로 허위사실 기재라고 신고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공보문의 학력 기재란이 아닌 공보물 양력에 기재한 내용으로 공보물은 후보자들의 홍보를 위한 내용을 게재함에 따라 별도 제한이었고, 다만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분할 수 있으나 신고인의 신고 내용만으로 허위사실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허위라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물에 대한 공보물 기재에 개인택시 복장 무료 지급 허위사실 기재, 이거는 이 신고 내용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복장을 지급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복장에 대한 대가, 옷값을 별도 받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무료로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고 이는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후보자 공고문에 대한 미기재, 차순선 후보가 학력의 미기재는 학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학력 미기재 했으니까 학력을 없다는 것으로 인정된대요. 이거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학력의 미기재는 학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당시 후보 등록 시 피신고인의 학력 미기재에 대해 추후 학력이 있음이 입증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함을 피신고인에게 고지한 바, 신고인의 신고 내용으로 볼 때 학력이 있다는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여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순선 후보가 초등학교 몇 년까지를 다녔다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력의 미기재는 학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됐네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을 지금 이사장으로 뽑아놓고 지금 있는 겁니까? 이거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정했어요. 학력의 미기재는 학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후보자 후보 영상에 나오는 장안충전소는 피신고인의 충전소 업적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근거자료 사진 하단을 보면 최초 복지충전소를 마곡, 강남, 공릉, 용두, 개화, 신정의 개소라고 명시하고 있고, 단지 배경 영상이 복지 장안충전소라 하여 피신고인의 치적으로 홍보하였다고 보는 것은 홍보 영상을 확대 해석하는 과오가 있으므로 피신고인의
정치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순선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처분 들은 거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천지부의 김모 대의원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들은 거는 제19대 이사장 선거 기간 중 피신고인이 발송한 문자 내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피신고인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6명의 후보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있고, 이사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취소하고 조합 안정을 위해 라고 한 것은 조합과 조합원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9대 이사장 선거 투표 결과 당선자와 차순위자와의 득표수가 5,000표 이상임을 감안할 때 피신고인의 한 건의 문자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 이 사람은 문자 내용에 이렇게 보냈는데 문자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신현주 대의원은 문자 페이스북에 올린 게 페이스북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우리 조합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당선자와 투표 결과 당선자와 차순위자와 득표수가 5,000표 이상을 감안할 때 이런 적용을 왜 신현주 대의원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겁니까? 신현주 대의원이 페이스북에 그 글 썼다 그래서 이 5,000표 차이 나는 걸 뒤집었습니까? 결과에 미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신현주 대의원은 선거법 위반 처분을 결정을 하고 자격정지 1년을 줍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을 주는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에 자격정지 1년을 주고 그러는 거, 자격정지를 주는 거는 조합 이사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디 자격정지 1년을 줍니까? 본부선거관리위원이 아무나 자격정지 1년 이런 거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고 선거관리 규정에도 없어요. 다음으로 강서지부에 손모 대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단체 톡방에 피신고인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내용 게재 및 허위사실 유포 이거를 신고를 했습니다. 본건 심의를 위해 신고인을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제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이제 신고인이 출석을 못했다 이겁니다. 피신고인이 출석하여, 피신고인이라는 거는 강서지부의 손모 대의원이에요. 피신고인이 출석하여 피신고인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글씨체 등을 확인하여 일부 내용이 피신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 결론을 낸 게, 결론은 뭐라고 냈냐면,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선거 기간 중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제19대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고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천지부의 김모 대의원, 강서지부의 손모 대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처분에 들은 거는 그냥 신고인 방모 조합원의 신청은 이유 없다, 이렇게 그냥 끝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다 이유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을 해놓고, 왜 신현주 대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을 하고 또
자격정지까지 1년을 줍니까? 자격정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은평지부의 신현주 대의원은 나는 이거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습니다. 가처분 신청 넣기 전에 이제 분한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한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나의 자격을 정지시킨 거를 중지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 결정 사건 2021 카합 10293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채권자 신현주 채무자 서울겐택시 조합. 서울겐택시 조합의 현재 이사장이 차순선 이사장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차순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서울겐택시 조합이고 채권자가 신현주 대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보겠습니다. 1. 채권자의 주의적 신청을 기각한다. 2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서울겐택시 조합이에요. 서울겐택시 조합이 채무자고 채권자는 신현주 대의원입니다. 채무자가 서울겐택시 조합이 채권자 신현주 대의원에 대하여 한 2021년 6월 23일자 결정의 효력은 이 법원 2021 가합 112077 징계부여 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주 대의원에 대해서 조합에서 대의원 자격 1년 준 거를 까지 분한소송이 징계무효 확인 사건의 까지 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징계 준 거를 정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주 대의원은 이제 징계에서 풀렸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이제 본 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적 신청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이자 대의원 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 채권자는 2021년 2월 19일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현 이하 이 사건의 표현이라 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제 게시를 하였다 이겁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은 조합 역사상 최초로 모바일 투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사람, 부지부장직을 없애고 대의원 고정급을 없앤 사람, 차내 구토시 15만원의 실비를 받게 만든 사람, 시계 할증을 부활시키고 복합 할증까지 만든 사람, 택시인의 가슴을 먹늘게 한 타다를 퇴출시킨 사람,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완화시켜 개인택시의 가치를 높인 사람, 65세 자격유지 검사 시 병원 검사 포함 부가세 신고액을 8천만 원으로 상향해서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일하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 기호 6번 국처리를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예비적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그 조합원은 일정 기간 동안 직책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조합원의 행위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조합원의 직책 및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 근데 그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수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34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가 국처리의 업적을 기재한 내용이 국처리 후보자가 18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행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타다 퇴출은 택시 내기단체와 함께 부가세 신고액 상향 등은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등과 공통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게시글이 국처리의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처리 후보자는 제18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로 타다 퇴출이나 부가세 신고액 상향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국처리 후보자가 단독으로 타다 퇴출이나 부가세 신고액을 상향하였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와 같은 표현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채권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표현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채권자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문자 전송, 전보, 모사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는 기호 2번 차승선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대의원 김모 대의원이나 3월 5일은 제19대 이사장 뽑는 날 1년 동안 온갖 소송으로 식물조합 만든 장본인 완전히 퇴출시킵시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대의원 손모 대의원 등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다른 대의원이나 조합원에 대한 처분과 형평성에도 반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대의원 자격이 정지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주의적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고 애비적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인정한다. 이러니까 그 조합의 자격 정지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2021년 12월 2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예비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그래가지고 2021년 11월 2일 재판장에 이제 판사님하고 이제 나머지 두 분 해서 세 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은평지부 신현주 대의원에게 서울겐택시조합에서 신현주 대의원에게 대해 2021년 6월 23일 결정의 효력은 이 법원 본안소송 결과 끝날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했으니까 신현주 대의원은 대의원으로 본인의 임무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서울겐택시조합이 소송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주 대의원이 그동안에 18개 지부 상조 민원실장 임명안 같은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그런다고 그런 내용에 반대를 하고 또 조합에 뭐 이사 4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 채용 문제 등 지금 조합에서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방만하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주 대의원이 지금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조합에서 대의원회의나 각종 회의석상 아니면 뭐 이제 관계 임원들과 이제 대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조합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신현주 대의원을 선거법 위반 처분을 하고 자격정지를 준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대의원들의 입을 막는 효과를 갖는 거죠. 강서지부에 김성수 조합원도 자격정지를 먹었죠. 근데 이제 김성수 조합원은 자격정지 기간이 짧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하는 뭐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가 풀릴 것 같으니까 소송을 안 했는지 아니면 추후 다시 이제 할 것인지 신현주 대의원만 현재 본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님, 신현주 대의원이 이롭게 혼자 차승선 집행부가 결정을 낸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처분에 대해서 지금 본안 소송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신현주 대의원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시고 보시면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나머지 대의원들은 본인들이 이런 자격정지 먹고 그럴까 봐서 완전히 지금 납작 엎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조합원님, 서울겐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현주 대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결정 내고 그 다음에 신현주 대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 준 거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현 자격정지 준 거를 정지한다라고 결정을 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서울겐택시조합이 부담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추후 조합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징계를 차승선 집행부에서 실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눈과 귀를 눈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조합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꼭 부탁드릴게요. 은평지부 신현주 대의원 보시든지 뭐 문자로라도 격려해 주시고 항상 거의 힘이 드는 말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이었습니다.